계산은 이제 그거 연습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생상극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저한테 공부하신 분 아니면은 이제 뭐 특히 자폐명리학 상생 생활급제 하신 분 아니면 이거 20년 30년 공부해도 몰라요. 절대 못. 그냥 비견이 들어오면 비견 눈이다 그러지. 몰라요. 식신을 제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식신을 제하니까 살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은 평간 눈이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 계속 가긴 하셨는데. 그 평관이 어디 있어? 내 사주에 평관이 없는데 여기서 있어. 여기. 이거 내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평관을 맞이할 만큼 내가 근황하냐? 평관을 내가 맞이할 편인을 가졌느냐? 이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달라지겠죠. 내 머릿속에 평관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신약해. 인성도 없어. 식상도 없어. 있어도 신약하면 식상 못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년은 어렵고 힘든 운이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이 이제 오겠죠.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겠죠. 왜?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는 내가 운이 안 좋은가 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근황하다. 그럼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요. 근황하고. 편인으로 살인상생 하는 말고. 그 평관이 와가지고 이제 근약하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러는데 비견을 탁 때린다. 비견을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대신 맞았잖아. 원래 내가 맞아 죽어야 되잖아. 근데 비견이 맞았잖아. 비견이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병을 가야죠. 내 대신 죽었는데 문병만 가서 되나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 가족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치료비 내가 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살인상생으로 통관이 살인상생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 내 사주가 이제 근약하고 변도 없고 그 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방법이 없을 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신이 왔을 때 그 육신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사주에서 마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내가 근황한데 아주 근황한데 또 비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편제를 상극하겠죠. 당연히 편제를 상극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건 내일 내가 전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살짝 이제 해보면은 자, 간목이 들어서 편제를 상극했어요. 인성이 살아나요. 두 가지죠. 재생사를 못하는 게 있고 편제를 상극했으면 재생사를 못하죠. 하나는 인성이 살아난다. 인성이 살아났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인성이 도식을 한다는 게 문제죠. 인성이 살아나서 가만히 있나요? 도식하죠. 도식에 재생활도 못하고 천지가 남이야. 예? 네. 아니면 재생살이 안 되죠.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책임을 맡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에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 보고 그냥 쟁제네 그러고 말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어디까지 이렇게 파장이 갈 건가를 봐야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건가? 회사만 그만둘 건가? 가정까지 깨질 건가? 구몰, 양인격, 걸록격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제 육신에다가 간목을 접목을 시켜야죠. 일간별로. 그러면 개수일간이 간목이 왔다. 그럼 뭐죠? 상관이죠.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때리니까 내년에 급제 저기 뭐야 상관이 왔어 개수일관한테. 그럼 내년에 무슨 운이에요? 재성이 있으면 비견이 살아나서 쟁제를 하겠죠. 그 급제가 살아나겠죠. 급제가. 예. 쟁제운이니까. 예. 좀 아니 내년에 내가 저 간목이 왔으니까 상관 경관은 있죠. 계속 일반 개수일관의 간목은 상관이고 상관이 일어나서 이제 상관 경관하겠죠. 무토로 상관하겠죠. 무토라 그러지 말고 이제 육신이니까 이제 관을 보겠죠. 관을 생각하면은 급제가 살아나죠. 급제가 살아나면 뭘 할까요? 쟁제. 가만히 있을까요? 정제하겠죠. 아니면 정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상관생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상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까지 보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상급됐다 그러면 정제가 일어났다. 재생관 못하게 하겠죠. 재생관이 안 되잖아요. 네. 관이 죽죠. 제가 먼저 죽고 그다음 관이 죽는 거예요. 그게 구몰이라고 해요. 아, 그렇죠? 아니면 인성이 이제 살아나죠. 네. 아니 정제가 돼서 인성이 살아나잖아. 그렇죠? 네. 인성이 살아난 거예요. 상관 폐인을 할까, 상관 상진을 할까. 그런 게 나타나겠죠. 네. 그 이제 파급 효과까지 이제 보셔야 이제 고수 반열에 어디 가면 이제 사주 저기 가면 잘 본다 이런 소리 거의 들을 수가 상상의 있어요. 연사하는 천만 그러는데 지지 지지 말고 청가. 그러니까 지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지지는 내 그건 것이 일반인으로 지는 보는 거죠. 예? 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일반인으로 봤을 때 지금 하시는 말씀. 일간을 말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 격을 무시하고 볼 때. 네, 지금 현재 내가 요거 하는 건 육신으로 보는 거고 아까 지금 내가 이제 격을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었죠. 상신, 구신, 이신 이거만 얘기했지 육신으로 얘기하는 순간 생화국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활극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 생활극제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내하고 너하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 문제가 상생이면 서로 협조하고 좋은 문제지만 상극을 했을 때는 경쟁이거나 갈등이거나 뭔가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파장이 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신은 뭐예요? 길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행하는 격을 이제 저거를 해요. 편자 들지 않고 편제 빼고 편자 들지 않고 뭐 식신, 뭐 정제, 정관, 정인, 이제 뭐 기견 이런 것들은 이제 길신이라 그러고요. 사행신 아시죠? 사상법이. 살상효인. 살상효인. 그러니까 평관, 상관, 편인, 양인. 근데 양인은 상신을 가졌으면 이걸 길신으로 봐도 돼요. 네. 양인격은. 근데 안 가졌을 때는 이제 저거죠. 편인도 편제를 가졌으면 효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편제도. 상관도 뭐예요? 정인을 가졌으면은 제화가 다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평관도 식신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흉신들이에요. 흉신들. 그 흉신들이 하는 일은 상극을 하는 거고 길신이 하는 것은 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재화. 똑같은 상극이지만 재화냐 상극이냐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 각 집에서 진이 사막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해요? 그거는 이따 공할 때 질문하시는 거죠. 지금 아직 공은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다가 말았죠? 내가 잊어버렸어. 상관들 육신하는 중이죠. 좋아요. 제가 이래요. 그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컴퓨터 키면서 내가 컴퓨터 뭐 하려고 했지? 재화하고 상주하고. 형씨는 맞다. 길신 길신은 형신 재화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자, 이게 길신으로서 이제 이걸 이제 가령 이제 평관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평관. 그럼 길신이 아니고 흉신이죠. 네. 네, 흉신이죠. 그러면 이 간목은 이제 흉신이니까 이제 길신을 상극하겠죠. 비견이라고 하는 길신을 상극하겠죠. 네. 비견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길신인 간목이 그 다음에는 뭐를 상극할까요? 경금을 상극할까요? 경금. 그러니까 얘는 재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재화. 네. 길신은 재화를 하고 흉신은 상극을 한다. 그러니까 경금을 해야 되겠죠. 경금을. 뭘 통해서? 식신을 통해서.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간목이 왜 주지? 간목이 무토라고 하는 비견을 이제 상극해요. 간목이 무토를 상극하는 것은 길신이 이제 흉신이 길신을 상극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얘가 평관이면은 얘는 뭐죠? 식신이죠. 뭐 비견이죠. 네. 그러니까 무토 일간이다 그렇죠. 네. 무토 일간이죠. 비견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바로 상극을 이제 하겠지만 여기다가 이게 이제 매들이냐가 이제 여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흉신은 무토를 상극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안 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 오행으로는 소토지만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남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목인 길신이 경금을 상극할 때는 항상 이 통관을 해요. 통관.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간목이 경금을 상극하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간목이 똑같은 이제 무토를 상극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병화가 들어간다는 거죠. 병화가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통관을 해줘야 돼요. 길신이 흉신을 상극할 때는 통관을 해야 돼요. 그 상생법을 써야 돼요. 상생법을.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쳐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경고와 같아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경고 없이 쳐들어오는 건 뭐예요? 흉신이 그냥 상극한 거예요. 예고 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길신인 내가 갑목이 무토를 상극했어. 근데 통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예고 없이 공격한 거예요. 그럼 뭐 나쁜 사람이라 소리 듣죠. 네. 내가 나쁜 사람이면은 뭐예요? 흉신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그 일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냥 상극했다.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보를 하고 했다. 그래 뭔가 선전포고를 하고 했으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흉신은 길신을 그냥 상극하고 길신은 흉신을 상극할 때 반드시 상생법을 써라. 통관법을 써야 된다. 통관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평관과 비견 사이에
인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평관이 인성을 넣는다는 것은 살인상생을 한다는 것은 평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탈세 좀 하는데 너 눈 감아줘.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살을 그냥 그렇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신으로다가 하면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겠죠. 잘못한 거 용납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이 길신을 생각할 때 상대가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농간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길신이 흉신을 생각할 때는 가운데 통관법을 써라, 상생법을 써라. 이렇게 간목이 무토를 생각하거나 뭐 상극하거나 경금이 간목을 상극할 때는 이게 길신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통관을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걸 제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제화법. 자. 이건 제화법이죠. 네. 이건 무슨 법이에요? 상대. 상제죠, 상제. 네. 한번 실패하고 한번 얻어맞고 다시 준비하는 거죠. 요거는 준비를 해서 나간 거고. 그러니까 요걸 제화라고 하죠, 제화. 네. 제화, 요거는 이제 상제라고 하죠, 상제. 상제. 그리고 이제, 뭐, 경금이 간목을 상극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는 뭐죠? 통관이죠. 네. 이건 통관이라고. 통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경금이 이거는 합파라고 하잖아요. 네. 합파. 그렇죠? 합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합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금이 을목을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토의 생. 그렇죠? 무토의 생을 받았으면 합파가 안 되죠. 간목을 원래 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금이 기토의 생을 받았으면은 이제 을목과 합을 해서 뭐 기토를 구하는 거죠. 기토를 구하기 위해서 기토가 관이라면, 기토가 관이고 얘가 인성이라면, 기토라고 하는 부실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을목이라는 영업사원과 같이 나가서 조직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억부 방법이에요. 억부요. 억부 방법이거든요. 억부 용신 사용 방법이 제화냐 상제냐 통관이냐 합하냐인데 대개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은 상제로 되어 있어요. 상제형. 그리고 대개 우리나라 중류급 이상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 내지는 더 나은 사람들은 제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극을 통해서 이거 그 상극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경쟁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000대 1, 100대 1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지도층이 된다는 거죠. 밑에 거는 통과는 상생법이죠. 상생법이니까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거예요. 발전은 하되 급속한 상승이 아니고 천천히 이제 이렇게 상승한다는 뜻이 있죠. 이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합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유 없이 합하는 것은 무슨 합이다? 유정합이다. 유정합이 좋아요? 무정합이 좋아요? 무정합. 네, 무정합은 공식적인 일러다가 해요. 목적이 있는 합이 무정합이에요. 계약이 있어요. 오고 가는 성공 보수가 있어요. 유정합은 그거는 모술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을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묘진사후에서 을경합이 필요해요? 하지 않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할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배합을 봤잖아요. 배합을. 배합을 봤잖아 우리가. 그렇죠? 경계, 을병, 무 봤죠? 여기 경금일간이 있잖아요. 무정합에. 예.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했을 때 이제 을경합이죠. 이거는 뭐냐? 이게 뭐예요? 목적이 여기 토르가 목생활을 하기 위한 이제 선택이잖아요. 벽갑은 항상 긍긍모곤 선택과 분류예요. 긍긍모곤 뭐 하기 위해서? 목생활하기 위해서. 긍긍모곤인데 목생활가 없으면 목적 없이 합니다. 병화가 경금을 상극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목적은 뭐예요? 병화가 경금을 상극하는 목적이 뭐예요? 달렸는데 목적이 뭐냐? 궁금목? 을목을 살리기 위한. 을목을 살리기 위한. 여기서 경금을 뭘로 볼래요? 수원으로 볼래요? 수원이죠. 묘진을 좀 수원이죠. 여기서 그러면 수원은 뭐예요? 수원. 여기서 수원이 경금의 수원은 뭐예요?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구름이죠, 구름. 비가 어디서 와요? 구름으로 오죠. 여름에는 이 개수가 뭐예요? 이 개수는 비죠. 진월이니까 개수는 비예요, 비. 뿌리를 돋워주는 물이 아니에요. 가지 꽃을 피게 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구름이죠. 그 병화가 그 구름을 이게 상극하는 건 뭐예요? 병화가 구름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목을 키우기 위해서,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 춘절에 병화가 신금을 상극하는 것은.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병신합수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간목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수가 없어도 병신합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걸로다가 이제 수생목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가 왜 하느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없는데 그냥 천간에 뭐 합이 들어오면 이게 합이 들어가지고 뭐가 뭐 학과가 돼가지고 못 쓰네 이제 이런 것들은 초보적인 거 쓰지 못하는 것. 이게 왜 합이 됐느냐? 그게 합이 아니면 무시해버려. 무시. 오다 가다 만난 합. 만나서는 안 될 합. 집에 가면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만나서 뭐 할 건데?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 조금만 쉬었어요. 그럴까요? 네, 좀 쉬었다가. 내일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하회마을을 가려고 스케줄을 잡아놨거든요. 여러분들 일부러 하회마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회마을 구경하고 병산서원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던 병산서원 옆에 있어요. 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아주 이제 그 오래된 유서 깊은 오늘 봤던 이제 저 우성김 저 동택하고도 이제 다 이제 같은 연관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그 유성영 선생이 공부하던 서원이 이제 병산서원이 그리고 그 유성영 그 님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지 거기가 하회마을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 하회마을을 관광을 할 거예요.
나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데 맨날 오프라인 강의 안 하고 코로나 전에 서울에서 하다가 내려와서 계속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강의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 나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같이 있고 싶어. 사진도 같이 좀 찍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좀 하고 친구도 좀 사귀고 네, 그럴게요. 가능하면 나고 하지 말고 내 끝까지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아까 무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간별로 내는 간목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재석이 될 수도 있고, 편인이 될 수도 있고, 병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육신을 받아들일 만한 이제 대책이 내 사주에 되어 있는가? 내가 뭐를 하고 있다가 어떤 육신을 받아들이는가? 그게 중요하죠. 뭐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다가 아니고 뭐 평관운이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평관이 왔을 때 그 평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뭘로 받아들일 거냐. 만약 평관을 왔을 때는 그 편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식신으로 받아들일 거냐, 비견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걸 이제 내 사주가 그걸 뭘로 받아들일 거냐. 그 이제 육신으로는 평관에 들어오는 이제 비견을 생각한다. 그럼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과중한 게 온 거잖아요. 내가 극복해야 될 게 온 것이고 해결해야 될 게 온 거야. 근데 내가 근약하다. 편인도 없다. 그럼 상극을 받아야 되겠죠. 상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편인이 있는데 편인이 투관되어 있는데 편제로 왔다. 간목이. 그러면 이제 재극인을 하잖아요. 재극인을 하게 되면 그 편인이라고 하는 허상, 허구, 한방주의, 한탕주의인가요? 한탕주의의 편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현실로 돌아오는 운이죠. 그래서 식신이 살아나잖아요. 그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운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왔을 때 뭘로 대응하느냐. 그 자기 사주는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내 사주는 내년에 간목이 뭘로 오는데 나는 뭘로 대응할 거냐. 그거를 이제 하고 지금 이제 궁을 볼 거예요. 궁.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내년에는 지지에 인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충이 들어가요. 수화상충이 돼요. 수화상충이. 자, 수화상충이 뭘까요? 수화상충이. 정신적 갈등이죠. 정신적 갈등이죠. 목금의 상극은. 목금은 뭐예요? 목금. 일이잖아요. 일. 일로 인한 스트레스냐, 정신으로 인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냐가 수화. 내년에 인오술과 신자지는 수화잖아요. 수화. 그렇죠? 수화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정신적 갈등이 올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인오술이 연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일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이제 봐야 돼요. 상충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충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상충이 연지가 상충이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법으로 풀어야 됐죠. 법으로 해결해야 겠죠. 그런데 그럼 내년에 만약에 이제 내 사주가 인오술 생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신자 진이 오니까 그게 충이에요. 꼭 진이 술이 있어서 진술충이 아니고
인오가 있어. 인오술이 있으면 다충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충이니까 내가 가지 말고 대인이 가야 된다. 뭔가 집을 다지는데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나. 내가 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서, 인허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된다. 월이라고 하는 것은 월이상충이다 그러면 터죠, 터, 공간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동의 문제가 나와요. 공간 이동의 문제. 그리고 직장 이동, 공간 이동이 뭐 이사를 가는 것도 이사를 가는 거지만 직장 이동도 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월지가 상충을 푸는 것은 뭘로 푸죠? 이 공간으로 푼다는 뜻이에요. 공간 이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일지가 충이면은 일지가 인호술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죠. 그 합이죠. 그건 합. 그거는 합으로 풀어야 돼요. 합으로. 일지는 합으로 풀어야 돼요. 일지상충은 합으로 풀어야 돼요. 그 시간이 상충이면 그거는 시지가 상충이면은 시간이 해결해요. 때가 지나면 된다.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상충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명리학으로 이제 시간이니까 언제가 되겠죠. 언제. 일지는 사람이니까 누구와, 월지니까 무엇을 이 되겠죠. 언제, 누구와 무엇을 궁으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상충이 이제 합은 참합하고 육합하고 방합을 보거든요. 연운에서 방합 그리고 육합, 삼합을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관련되어 있으면 상충이든 뭐든 시간이 관련되어 있으면 언제 일지가 합의되어 있으면 누구와 일시가 합이면 언제 누구와죠. 언제 누구와 월일이 합의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무엇을 이렇게 이제 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연은 우리가 저갈 게 못돼요. 연은 그거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연이 잘못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타격이 와요. 나라에서 법 하나 바꿔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그거 가서 법을 바꿀 수는 없죠. 연지는 즉 말해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큰 틀과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가 조상자리네, 뭐 유산을 주는 유산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네, 뭐 국가네, 정부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래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즉 이 목성의 움직임이에요. 연은 목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목성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주가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나 해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월이 상충이다. 인호술이 있어서 상충이다. 그러면 직업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데 그
그 사람과 개인적인 뭐죠? 개인적인 사 그거에 빠지지 마라. 망신살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썸씽에 빠지지 말라. 일주가 합의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상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가 상충. 인호술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진년이 오니까 상충이 되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공적인 일에 엮이지 마라. 돈을 빌려줬어. 사람은 헤어졌는데 뭐가 남아요? 계산할 게 남죠. 뭐 계약을 했어. 사람은 헤어졌는데 그 계약이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부작용으로 망신소 이런 것들이죠.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연결하지 마라. 사적인 일을 공적에 넣지 마라. 내년에 이제 인오술 이제 또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제 합을 본다는 것은 이제 삼합을 가장 이제 먼저 보고 삼합보다는 이제 방합이 있죠.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는데 그리고 육합이 있고 배역이 있잖아요. 우리 공부한 거 그대로 상충이 있고. 그러면 이제 육합이 상충이라는 것은 뭐죠? 육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좋게 서로가 좋아지자고 높이 올라가자고 잘 해보자고 우리가 저 성공해보자고 서로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충이 이제 내년에 딱 왔어. 육합이면 내년에 뭐죠? 묘술 육합이죠? 묘술 육합은 내년 상충 맞죠? 밑에 묘술이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상충 맞을 거 아니야. 그 묘술이란 육합은 이제 서로 사이 좋은 관계예요. 상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지향하는 이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설명할 때 알아듣기 좋게 이제 비유하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시의원 이런 걸 많이 이제 예를 들어요. 내년에 뭐야? 이제 선거가 있죠. 그러면 공천을 받아야죠. 공천 받기 전에 뭐 우리 친구였었죠. 같은 당에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저걸 하는데 내년에는 뭐야? 이제 공천을 네가 받느냐 내가 받느냐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충이 왔어요.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회살로 바뀌는 거예요. 6회살. 그걸 가지고 6회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떨어지는데 그냥 인정하면 아무 일도 없어. 왜 원래 내가 공천 못 받은 것밖에 없어. 원래 내가 승진하기로 했는데 내 옆에 동료가 먼저 승진한 것뿐이야. 난 내년에 또 할 기회가 있어. 그런데 승복하지 않죠. 분명히 여기는 내보다가 못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여기서 승진은 내 위로 올라갔지? 왜 내 상사가 돼야지? 난 인정하기 싫어. 너 분명히 무슨 야로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데 사이에 가서 뇌물을 줬거나 뭔가 무슨 수를 썼을 거야. 뭐 이런 상상을 이제 하는 거야. 자기 이제 뇌피셜이 막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승복 못해. 그래갖고 막 뒷조사를 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 그래갖고 막 소송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육회살이 무서운 거예요. 육회살은 항상 소송으로 가요. 인정하면은 그래 축하해 이거 하면은 끝나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승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문제죠. 그러면 누가 올라가고 누구가 떨어지느냐? 사주에 조화가 맞는 사람이 올라가고 조화가 안 맞으면 떨어지죠. 조화가 둘 다 맞아. 수화기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된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우가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이제 승복을 못 하는 거야. 조우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게 심상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걸 인정을 못 해. 내가 졌다는 거. 내가 떨어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떨어졌느냐 이거지. 그게
決済で、손決済.